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벨로시 파이어테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플라이 65 제품을 빌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언박싱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전 플라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열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스티커까지 다 붙어가지고 뭐가 들어있는지 다 적어놨네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USB A2C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이런 디자인의 케이블이고요. 안쪽에는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여기에는 툴킷이라고 적혀있는데 빌드할 때 사용하기 편한 비트와 드라이버가 동봉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봉투에는 우르르 스테빌라이저 세트가 들어있는데 보강용 스테빌라이저네요. 우르르 이 봉투에는 결합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말랑말랑한 재질의 고무 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스르릉. 여기에는 납작 케이블이 들어있었어요. 자, 다음은 키보드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키보드가 65% 배열인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여긴 키보드 외에도 다른 구성품이 또 들어있어가지고 다 천천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안에도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었는데요. 전부 비닐을 벗겨주면요, 플렉스 컷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거의 스켈레톤 스타일인 FR4 재질의 보강판이 들어있고요. 와, 근데 진짜 잘게 잘라놨네요 이건. 그리고 하스 앞 기판입니다. 이 기판도 이렇게 잘게 쪼개진 거 보세요.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금 잘라져 있죠. 여기도 결합 방식이 이렇게 넣어서 결합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넣어서 결합하고 또 이런 식으로 씌워서 결합하는 굉장히 다채롭게 결합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 덤벨 가스켓 부품을 여기다 넣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넣어가지고 플렉시블한 느낌을 조절하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흡음재 4종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요거는 기판 바로 위에 올려주는 흡음재고요. 요거는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넣어주는 흡음재죠. 그리고 하부에 깔아주는 요 두 개의 흡음재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모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재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포론 흡음재 정도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엄청 뭐랄까 뭔가 젖어있는 느낌도 나고 밀도가 약한 그런 약간 특이한 느낌의 흡음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키보드 하우징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검은색 천으로 다 쌓여 있는데요, 이 천을 이렇게 벗겨주면은 안에도 비닐이 있네요. 뒤집어서 비닐을 벗겨줍니다. 색상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요. 무게추 기스 방지 필름도 바로 벗겨줄게요. 이야,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뭔가 이거 느낌 있는데요. 피제 스피너 느낌? 하파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다른 재질을 쓰고 여기에는 유광, 여기는 무광, 그리고 다른 재질 이렇게 써가지고 뭔가 굉장히 다채롭게 디자인을 했어요. 돌아가는 이 느낌도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요. 범퍼는 이 정도 두께의 눈물 범퍼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옆 사이드면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중간 판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고요. 키보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을 넣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이렇게 플라이 비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실리콘을 지금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결합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 부분도 좀 뭔가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네요. 확실히 좀 특이한 느낌이 있죠. 지금 보니까 자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부품이 자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흔들리지도 않고. 지금 이거 플라이 65 색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채로운 색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거는 다크 골드 컬러입니다. 그냥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좀 브라운 계열 그런 느낌인데 색상 뭔가 묘하게 매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상하판 결합은 여기 있는 4개의 볼트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빌드를 하기 위해 스테빌라이저 튜닝을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스테빌라이저 하우징과 철심을 이렇게 분리해 줍니다. 철심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 주면은 바로 뽑아줄 수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윤활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게 또 보강용 스테빌라이저 방식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놔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스위치만 빼서 다시 스테빌라이저 부품만 뺀 다음에 또 튜닝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튜닝 없이 바로 지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스텀 키보드판에서 이 품질 좋은 보강용 스테빌라이저를 쓰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빼면 바로 튜닝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여기 이렇게 건전지처럼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쪽이 철심 방향입니다. 이렇게 빌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판에다가 스위치 패드를 이렇게 깔아주고요, 기보강 흡음재도 깔아준 다음에 보강판을 올려서 스위치는 다이아몬드 아발론 스위치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끼우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기판과 흡음재가 딱 기준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렇게 내 귀퉁이에다가 스위치를 미리 결합을 해준 상태에서 기준점을 잡아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엔 이 스위치 패드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구멍을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놔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테이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떼어줄 거니까 흔들리지만 않게 이렇게 테이핑을 대략적으로 해줍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이 정도 대략적으로 해주면 되고, 얘는 떼어주도록 할게요. 요거를 위해 고정용으로 붙여놓은 거였습니다. 이제 기보강 흡음재를 올려주고 보강판을 올려서 결합을 해주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다리가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잘 결합이 됐죠. 이 키보드 빌드 하실 때는 이 테이핑 작업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 중간에 흡음재를 안 넣는 경우에는 사실 필요 없지만요, 이렇게 저처럼 일반적으로 빌드 하실 분들은 이 고정용 테이프를 꼭 활용해 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플렉스 컷이 엄청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위치를 꼽더라도 보강판에 정확히 물리지가 않게 돼요. 그럴 땐 이런 식으로 핀셋을 이용해서 보강판을 위로 올려준 다음에 눌러서 스위치와 보강판이 이렇게 제대로 결합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꼼꼼하게만 해주면 되는데 빌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완성만 하면은 엄청 플렉시블한 키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스위치가 고정이 됐다면요, 이제는 요 고정해 놓은 테이프들은 떼어주셔도 됩니다. 빌드를 다 마친 다음에도 또 스위치를 뺐다 꼈다를 자주 하실 것 같은 분이라면은 그대로 두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거니까요. 저는 깔끔하게 보이려고 일단은 떼어주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테이핑을 이렇게 다 뗀 상태에서 스위치를 갈 때 전부 다 빼고 갈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를 남겨두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갈아주면은, 그러니까 스위치를 다 빼지 않고 어느 부분만 빼서 넣어주고 어느 부분만 빼서 새 걸로 갈아주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갈아주시면은 또 뭐 테이핑이나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뭉탱이를 빼고 넣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끝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최대한 살려두면서 갈아주고 이런 고정이 되는 끝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갈아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렉스 컷이 많이 들어간 보강판은 스위치 중에서도 뚱뚱한 스위치를 쓰게 되면은 진짜 힘드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뚱뚱한 스위치를 결합할 때는 진짜 안 껴져가지고 빌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결합을 전부 완료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번 빌드에서 최고의 물렁물렁함을 써보기 위해 이 덤벨 가스켓을 이쪽에다 끼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거라서 훨씬 낭창낭창한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빌드하는 게 이 키보드에 모든 부분에 다 플렉스 컷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판에도 플렉스 컷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빌드가 이 키보드의 컨셉에 정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식의 구조가 다른 키보드에서는 또 볼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 빌드를 보여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 방향이 위쪽이면은 이 덤벨 가스켓은 얇은 쪽이 위로 가고 두꺼운 쪽이 아래로 내려가게 빌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만 놔도 이렇게 벌벌 떨립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하우징을 다시 가져와서 볼트를 전부 다 풀어준 다음에 상판을 드러내주고, 상판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강판을 이렇게 살포시 올려줍니다. 그 전에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 돼요. 궁금해서 여기 살짝 푼 다음에 이렇게 들춰봤는데 여긴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구성품에 있던 납작 케이블을 먼저 여기에 끼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집게로 잘 잡고 힘으로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결합이 돼요. 딱히 뭐 이렇게 고정을 넣거나 풀거나 하는 게 없고 그냥 쑥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부 흡음재를 이렇게
살포시 깔아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촉촉하고 부드러운 굉장히 부들부들한 흡음재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결합해 줄게요. 여기는 케이블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요 검은색 플라스틱을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치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네요. 다시 상판을 가져와서 결합을 해주고요. 풀어놨던 나사를 다시 조여주고 그리고 키캡을 끼워서 바로 완성을 해줬습니다. 키보드는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꾹꾹이를 해주면 푹푹 들어가네요. 자, 그럼 바로 타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이 6호를 타건해 봤는데요. 자, 플라이 6호는 이렇게 추가 구성 상품도 판매를 하는데 컷이 안 들어간 FR4 그리고 컷이 안 들어간 PC 그리고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가지 재질의 보강판을 판매하고요. 기판도 따로 판매를 합니다. 1.6mm, 1.2mm로 나눠지고요. 1.2mm는 플렉스 컷이 들어가 있고 1.6mm는 플렉스 컷이 없습니다. 그리고 3모드 블루투스나 2.4G 무선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이렇게 또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플라이 위스트레스트 팜레스트도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합니다. 실버, 그레이,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싹 꺼내가지고 스펀지를 치우고 팜레스트를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커를 떼어내서 감싸져 있던 천을 제거해주면 슈루룽. 와우, 실버 색상의 팜레스트고 요 중간에 이거 있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판이랑 똑같이요. 그리고 팜레스트 패키지에 동봉되어 있던 이게 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들어 올려 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빼주면은 뒤집어 보면은 자석으로 결합이 되는 거고요. 다시 끼워 놓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이 기계식 커스텀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고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팜레스트를 이렇게 놓고 사용해 주시는 게 확실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팜레스트 이 위쪽에도 이렇게 범폰이 붙어져 있어 가지고 딱 이렇게 키보드에 부착을 해도 안전한 그런 팜레스트입니다. 예, 팜레스트 디자인이 너무 튀는 것 같아가지고 일체감을 위해서 타건할 때는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확실히 팜레스트랑 같이 있으면은 정말 편하게 타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팜레스트를 항상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커스텀 키보드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이제 플라이 6호 키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스테빌라이저 있잖아요. 요거 따로 튜닝을 안 하고 바로 빌드를 해줬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철심 소리도 하나도 안 났고요. 이게 약간의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 어떤 거는 좀 먹먹하고 어떤 건 또 시원하고 그런 거 좀 있었는데 이거는 윤활제의 양 차이인 것 같고요. 좀 요 정도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다시 튜닝해서 스테빌라이저를 빌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빌드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편하게 스위치 하나만 뽑아가지고 스테빌라이저를 뺄 수 있으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빌드를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따로 손봐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일반론적으로 그냥 튜닝 없이 빌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타이핑 할 때의 느낌은요, 톡톡 튀는 소리가 나서 정말 좀 기분이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톡톡톡톡 터지는 느낌이 되게 괜찮고 시원하고 타이핑 맛이 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PC 재질의 보강판으로 빌드하면은 이런 게 좀 더 살아날 수는 있겠는데 PC 재질 보강판 다른 옵션으로 판매하는 거는 플렉스컷이 안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는 FR4 보강판인데 플렉스컷이 엄청 자잘하게 나 있었잖아요. 그쵸? 플라이 6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빌드를 좋아하시거나 톡톡 튀는 좀 팡팡 터지는 맛을 느껴보고 싶은 키보드 유저분들에게 이 하우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말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타건을 해봤습니다. 지금 리뷰하면서요. 자, 지금까지 벨로시 파이어테크에서 판매하는 플라이 6호 제품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그리고 키보드 빌드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이었습니다.